오늘은 제가 중고 알페온을 구매하고 만 1년 반 정도를 운행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장점 5가지 그리고 단점 5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장점 첫 번째, 정숙성. 고속 주행 시 풍절음이 굉장히 적습니다. 동승자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비슷한 급의 차량들보다 풍절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. 정차 시의 정숙성이야 동급 차종들 그랜저, 제네시스 다 조용해요. 고속 주행 시 들려오는 풍절음에서는 확실히 알페온이 정숙합니다. 그래서 알페온이 조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두 번째, 고속 안정성. 동연식 대비 국산차들에 비해서 고속 주행했을 때 그 꿀렁하는 그 느낌, 그런 게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. 지금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을 안 느끼시겠지만 동연식의 차종들에 비해서 고속주행 시 안정성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. 약간 꺼진 도로가 있으면 느껴지는 부분이라 요때 그랜저 HG라든지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느끼시고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타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그 차 대비 좀 덜하다, 요즘 차에 비해서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 차들만큼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는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괜찮은 고속 주행성을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다. 고속 주행했을 때 그 꿀렁하면 조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세 번째, 알페온 카페. 이 알페온을 중고 구매했을 때 최대의 장점은 알페온 카페인 것 같아요. 중고 구매 시 고장이나 결함 이런 걸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, 특히 알페온 같은 경우에 한가득에 떠도는 소문이 이거 고장 많은 차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카페를 가입하고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알페온을 중고 구매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아요. 각종 정비 노하우, 꿀팁, 게시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면 각종 이슈, 고장이나 이런 정비에 대한 모든 이슈가 여기 다 녹아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검색하면 모든 불안 요소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,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알페온 중고로 구매할 때 걱정 없이 구매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네 번째, 중고가. 중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대략적으로 400만원에서 800만원 안쪽인데 컨디션이 양호한 차량은 1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가격, 그리고 그 이하인 가격도 있고, 이 가격으로 준대형 세단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현대기아차 이 연식에 이 금액으로 차량들 준대형 세단 구매하려고 하면 1000만원 중반, 1000만원 후반 가격이 형성돼 있고, 벤츠 BM 아우디도 마찬가지고, 이런 것도 BM 5 시리즈, A6 이런 거 구매하려고 해도 3천만원에서 2천만원 후반, 3천만원 중반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데, 1000만원 내외 요 정도 가격으로 준대형 세단 컨디션 좋은 걸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축복이 아닌가. 또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수입차 감성도 좀 느낄 수 있고 해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중고 가격으로 준대형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장고장이에요. 대부분 알페온 장고장이 많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차 실화 있고 장고장 많고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, 대부분 알페온 타보지 않으셨거나 그냥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고 옮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중고차로 구매해서 바로 기름만 넣고 타려고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의 불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. 제가 1년 반 정도 중고 구매해서 운행하면서 장고장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게 없어요. 고장이 났던 게 거의 없었고, 오일류 점검 말고는 딱히 큰돈 쓴 게 없어요. 제가 원체 성격이 좀 환자 같은 성격이고 예방정비 한답시고 돈을 좀 들인 거는 있는데, 그건 고장이 나서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이러면 좋다더라 해서 고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어요. 의외로 장고장이 없다. 동연식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 덜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단점입니다. 첫 번째, 토 나오는 수리비. 진짜 수리비는 진짜
이게 국산차를 구매한 건지 수입차를 구매한 건지 모를 정도로 수리비는 진짜 국산차를 구매했는지 외제차를 구매했는지 모를 정도로 수리비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 면이 좀 있어요. 보통 이제 수리비 현기차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기차를 1이라고 보면 쉐보레는 현기차의 2배, 수입차는 3배에서 5배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알펜 부품 대부분이 다 수입이에요. 엔진도 레이아웃도 보면 캐딜락, 임팔라, 말리부 이거 3대 다 보면 엔진 본네트 열어보면 다 똑같아요. 부품도 다 공유하거든요. 거의 대부분. 그러니까 수입 부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넘어온단 말이에요. GM 자체가 부품값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점화 코일 교환할 때 그랜저 같은 경우에 6개 교환해도 뭐 한 개당 4만원? 비싸게 잡으면 4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거보다 안 한 경우에 뭐 3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4만원 잡으면 6개면 24만원. 그러니까 코일 교체하는데 30만원 안쪽으로 들거든요. 근데 얘는 코일 하나가 20만원 정도 해요. 20만원 좀 안 되는데 코일 6개 다 갈으려면 3.0 기준으로 6개 다 갈려면 한 120만원 나오는 거죠. 부품값만 한 120만원, 거기에 뭐 공임 뭐 들어가면 130, 140 나온다는 얘기인데 적잖이 당황스럽죠. 2.4 버전은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해요. 그 코일 하나에 뭐 7만원 정도, 그래도 비싸요. 4개인데 그래도 비싸요. 수리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부품 자체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비싸다. 그리고 공임도 GM 규정에 따라서 공임도 일반 현대기아차보다 뭐 비싸다고 하시는데 공임은 요즘 현대기아차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GM이나 수입차나 이런 부분에서 공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품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정비비가 막상 나왔을 때 정비 내역서 받으면 현대기아차 수리하는 것보다 한 2-3배 정도 비싸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중고 구매하시기 전에 요 부분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,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이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부품이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다 보니까 요 앞전처럼 물류 쪽에서 뭐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품 자체가 수입이 안 돼요. 이러면 내가 이걸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. 정비하러 갔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대요. 그래서 한 뭐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와라. 난 지금 당장 차를 써야 되는데 내가 정비하려고 정비소를 갔는데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. 뭐 어느 수입차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시면서 타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국산차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편한 거죠. 그리고 일반 동네 카센터 같은 데서 또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아요. 이게 수입차가 아닌데 자꾸 수입차 취급을 해요. 동네 카센터에 뭐 간단한 정비만 하려고 해도 이 차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. 그도 그럴 게 알페온 자체가 탄종 전까지 5년 동안 4만 대가 안 되게 팔렸다고 하니까 전국에 4만 대가 안 되는데 일반 카센터에서 정비하려고 다뤄보신 정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,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수리하려면 바로 정비나 서비스 센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알페온을 좀 다뤄본 임팔라나 말리부 차량을 좀 수리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. 그런 부분이 좀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, 차가 예민합니다. 중고로 바로 구매해서 기름만 넣고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중고차 자체가 남이 타다가 기변을 하거나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뭐 다시 사시는 건데, 팔기 전에 내가 지금 중고차 팔아버리기 전에, 내 차 팔기 전에 관리하고 하는 차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사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, 이게 생각보다 차가 예민하다 보니까 기름 넣고 막 타고 다닐 차량은 솔직히 아니에요. 제때 관리를 해줘야 되고,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단순히 알페온만의 얘기는 아니고, 모든 차량이 중고차 가져왔을 땐 일반 정비, 소모성 부품 정비 싹 하고 그리고 타는 게, 그래야 차량을 좀 더 장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, 그 중에서도 알페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민한 차량 같아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, 이 부분은 좀 금전적으로 좀 압박이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실내 수납. 이 부분은 실내 수납 공간이 없는 이거는 정말 아주 단점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차에다가 뭘 두고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. 차에는 달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너무너무 큰 단점이에요. 이거 하다못해 안에 뭐 둘 자리가 없어요. 너무 실내 수납 공간은 진짜 뭐 말할 필요 없었지. 이게 알페온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너무 실내 수납 공간은 너무 없어요. 이건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실내 수납 공간이 되게 적어요.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건 뭐 아반떼?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이 트렁크가 이렇게 좁은 차는 처음 봤어요. 뭐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. 이 뭐 좀 넣으려고 트렁크 열어보면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좁아요. 투웨어 시트 두 개가 다 폴딩이 되니, 6대4로 폴딩이 되니까 폴딩하고 하면 되긴 하는데, 대부분 차 짐 실으려고 시트까지 폴딩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실내 수납 공간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.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, 마지막, 시야각. A필러. 이 다른 것보다 이 A필러 진짜 최악이에요. 안전 때문에, 충돌 안전성 때문에 A필러 두껍게 했다고 하는데,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예요. 안전을 위해서 A필러를 두껍게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, 이게 되려 안전운전에 방해를 하거든요. 좌회전, 우회전, 유턴할 때 이 A필러에 가려가지고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. 이게 또 골 때리는 게, 정확하게 차 한 대, 정확하게 사람 한 명을 딱 가려요. 이게 되게 시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래서 좌회전, 우회전, 유턴 이런 경우에 진짜 고개를 좌우로 그냥 도리도리 하는 거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. 이 시야각은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선 변경이라든지 좌회전, 우회전, 유턴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A필러가 두꺼워갖고 정확하게 사람 한 명, 정확하게 차량 한 대를 가리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. 각별히 주의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렇게 해서 알페온 장점하고 단점 5가지를 제 나름대로, 제 임의대로 한번 뽑아봤는데요.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공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,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